1년도 안 갔다. 난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볼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 그리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 그리고 주입하는 이 과정, 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내용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들이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짧은 지방이식, 오래가는 지방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에 지방이식의 어떤 유지 기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이제 관심사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지방이식을 하고 나서 1년도 안 갔다. 난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볼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방이식이라는 수술은 아시다시피 내 몸에 있는 뭐 복부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여기 있는 이제 지방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잘 분리하고 정제를 해서 뭐 원하는 부위, 주로 얼굴 부위가 되겠죠. 여기에 주입을 해서 부족한 볼륨을 보완하는 이런 수술 방법인데, 사실 처음에 넣게 되면 너무 좋아요. 넣자마자 당연히 볼륨감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잘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효과를 오래 못 보고 금방 빠졌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나 예전에 해본 적 있는데 그때 너무 빨리 빠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너무 빨리 빠지는데 이거 또 했을 때 또 금방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지방이식이라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 일단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의사가 되겠죠. 수술을 하는 의사, 그리고 수술을 받는 환자, 이렇게 두 이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 그리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 그리고 주입하는 이 과정, 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내용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들이 꽤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많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 그냥 매몰법으로 이렇게 실로 묶어주는 이렇게 쌍꺼풀을 만든다 이러면 몇 미리 정도 위의 높이에서 실로 묶는 거는 사실 어떤 묶는 정도, 뭐 그런 간격을 뭐 띄운다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몇 미리 높이에서 어느 정도 힘으로 묶는지 뭐 이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몇 미리 높이에 내가 쌍꺼풀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는 힘들거든요. 내가 여기 병원에서 하든 저기 병원에서 하든 사실 어느 정도 그냥 대략 이 정도 높이로 쌍꺼풀이 생기겠구나, 이거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기는 힘들어요, 사실. 근데 지방이식이라는 거는 일단 그 지방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뭐 비슷하게 뽑을 수 있다고 하지만, 뽑을 때 압력을 음압을 어떤 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이 좀 깨지느냐 아니면 깨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채취가 되느냐, 이거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리하고 정제할 때 그 오일을 얼만큼 제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실제 내가 주입되는 그런 지방 세포의 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서 주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주입을 할 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을 주입할지 일단 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위 중에서도 어느 층에 넣을지, 뭐 피부 밑에 층이냐 아니면 피하 지방층이냐 아니면 근육층이냐 근육 속의 층이냐 뭐 뼈 바로 위의 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층에, 그리고 주입을 할 때 약간 부족하게 할지 아니면 딱 보기 좋을 만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볼륨이 더 약간 과하게 넣을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범위를 내가 여기가 꺼졌으면 요만큼을 채울지 조금 더 채울지 좀 더 많이 채울지 이거에 따라서도 주입하는 의사에 따른 차이가 꽤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요만큼을 채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요만큼을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는 어느 정도로 나오게 채울 거냐 이건 사실 수술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술하는 의사에 있어서의 차이가 일단은 조금 있을 수 있는 수술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술을 받는 환자 쪽에서 본다면 사람에 따라서 뭐 살이 잘 찌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많이 먹고 하는데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이 생착이 되고 유지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방을 이식을 했을 때 똑같은 생착률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차이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내가 몸이 원래 그런 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아니면 많이 먹어서 체중을 늘리고 이런 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라고 봤을 때 그냥 내가 몸무게를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그런 본인의 어떤 특징 무슨 살이 잘 찌고 안 찌고 그런 부분을 조절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건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변수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수술하는 의사 부분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지방을 이식을 했을 때 어떤 분은 나는 오래 안 간다, 어떤 분은 나는 너무 오래 가서 잘 유지된다, 이런 차이가 그래도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오래 지방이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하는 쪽에서 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더 최대한 생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생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 PRP라는 방법인데, PRP는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 PRP예요. 그거의 약자인데, 플레이틀릿은 혈소판이고 리치는 이제 풍부하다는 거죠. 플레이틀릿 리치, 그럼 플레이틀릿이 풍부한 이런 뜻이잖아요. 플라즈마는 혈장이죠. 그 피 중에서 세포들을 걸러낸, 다 빼낸 그 나머지 물 같은 부분을 이제 혈장이라고 하는데, PRP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혈액에는 원래 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나머지 이제 혈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니까 적혈구랑 백혈구만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채취를 해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제거하고 혈소판만 남아있는 그런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피 색깔은 빨갛잖아요. 적혈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제거를 하고 나면 PRP의 색깔은 약간 노란색이에요.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PRP를 그 지방 이식을 할 때 같이 주입을 하게 되면 지방 이식의 생착률을 높여줘요. 이게 PRP가 어떤 혈관이 막 자라고 이러는 거를 되게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자라야 그 이식된 지방세포가 잘 생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생착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논문을 쓴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갖고,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이제 한쪽에는 PRP를 넣은 거, 한쪽에 안 넣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생착률을 비교를 했는데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생착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15% 정도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방 이식을 할 때 PRP를 같이 혈액을 채취해서 그거를 같이 넣어주면 생착률이 단 10%, 15%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그걸 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주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서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 이식도 사실 1년 안에 다 빠졌다 이런 거는 쉽지 않고요. 아마 그분도
처음에 볼륨이 좋았는데 빠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수는 있지만 아마 진짜 하기 전 모습과 1년 뒤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정말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을 때는 또 어떨지는 몰라요. 완전히 다 빠졌을지 아니면 좀 남아있을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가 한 10년 이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지방이식을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반갑죠. 막 12, 3년 전에 지방이식을 하시고 오시는데 아직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면 본인 얘기로는 진짜 나 10년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제가 뭐 실제 봤으니까 이런 거를 아는 거. 제가 뭐 이론적으로만 알기는 힘들잖아요. 이론적으로야 뭐 유지가 된다. 그럼 지방세포의 수명이 있으니까 뭐 10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로 10년 이후에도 이렇게 남는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상담을 하고 이제 지방이식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진짜로 10년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근데 오래 못 간다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진짜 그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죠. 그래서 영구적이라는 거는 사실 힘들죠. 사람 몸 자체가 영구적이질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또 바뀌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서 10년씩 그 어떤 볼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방이식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때 유지 기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면 지방이식 말고 필러는 어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필러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제일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 HA 필러라는 것도 있고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콜라겐 부스터라 그래서 이제 콜라겐 생성 필러 뭐 이런 필러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울트라콜, 주베르 볼륨, 예전에 스컬트라, 엘란세, 요즘 뭐 심지어 레디어스까지도 뭐 콜라겐 부스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러들도 있고 필러도 사실은 괜찮아요. 저는 필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알고 쓰시면 좋죠.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되게 편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제품 있는 걸 바로 주입하면 되잖아요. 가장 편리하잖아요. 지방이식은 여러 장점이 많지만 필러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보면 이건 수술을 해야 돼요. 내 몸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 채취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뭐 지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더 어려울 거고. 근데 이게 지방 흡입이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살이 많아서 빼는 지방흡입보다 양은 적지만 거의 과정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러는 얼마나 좋아요. 제품을 그냥 까서 넣으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필러는 그런 면에서 가장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사용해도 물론 되는 거지만 어떤 이물질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걸 썼을 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뭐 부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그렇게 썼을 때 살짝 표시가 나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괜찮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 표시가 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가 처지거나 이렇게 해서 얼굴이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넣어놓은 부분과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넣어놓은 곳에서 딱 받쳐줘서 이렇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처지니까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넣어놓은 거는 같이 이렇게 처지면 되는데 이거는 안 처져요. 딱 붙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면 내가 넣어놓은 게 약간 표시가 나요. 이거 옛날에 괜찮은데 표시 나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방이식도 이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이게 처짐에 따라서 내가 같이 그래도 움직여주면 좀 덜한데 이게 같이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좀 표시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필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러를 넣었을 때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그거는 양이라든지 양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부족하게 해서 적당한 층에 넣는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유지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 원래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는 1년 안에 흡수된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흡수가 된다면 그렇게 흡수가 빨리 일어나요. 1년 안에.
그래서 뭐 움직임이 많은 부위, 뭐 입술이라든지 팔자 부위, 뭐 이런 데들은 진짜로 빨리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움직임이 좀 적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러가 흡수가 잘 안 생기고 이게 그 피막이라 그러죠. 캡슐이 필러 주변에 생기면서 흡수를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한 10년 이상 가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 10년 전에 맞았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꼭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러를 놓을 때는 이 부위에 계속 10년씩도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러를 맞을 때 이게 금방 흡수될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래 갈 수도 있다면 그래도 나는 이 부위에 필러를 맞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이렇게 맞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그래서 주입하고 나서 뭐 생착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안 움직여야 잘 혈관이 연결이 돼서 생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그거를 다 신경 쓰고 이렇게 지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거는 받아들이시고, 내가 좀 부족할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볼륨이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괜찮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한 1년, 2년 지나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지방 이식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방 이식 한 번 하면 이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지방 이식, 오래가는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